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우리 또 뉴스토마토의 국민사위 한동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따라 또 마스크를 딱 착용하시고 몸이 좀 안 좋아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오미크론도 이제 상황인지라 아, 자기만 살겠다 이거군요. 확진자가 27,000명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네. 아, 그렇게 많습니까? 네, 오늘이. 근데 7,000명 이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갑작스럽게 또 많아져서 좀 걱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오미크론이 더 많이 퍼져가지고 팬데믹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해서 듭니다. 올 7월 정도면 이게 또 좀 정리가 돼서 오히려 그냥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예측도 있는 것 같긴 하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또 한동희 기자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마스크 쓰면서 저를 자각하고 있는데 제가 봐주죠. 뭐 제가 나이도 많은 또 사람으로서. 자, 우선 첫 번째 어제 우리가 이제 대선 후보들 토론 처음 하는 걸 봤습니다. 네. 네 명이. 그랬는데 일단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때요? 일단 어제 사자 토론이 있었는데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축지된 질문 이외에는 나머지 모습에서 준비가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청약 점수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군필자에게 청약 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고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했는데 네.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냐 이렇게 물었더니 윤석열 후보가 40점으로 알고 있다. 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안 후보가 옆에서 84점입니다. 라고 정정을 했고요. 그래서 네. 윤석열 후보도 84점이다. 라고 정정을 했고 곧바로 이어서 서울 지역 청년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네. 윤석열 후보가 만점이 다 돼야 되지 않냐. 라고 했더니 이제 또 안철수 후보가 62.6점이다. 라고 또 수정을 해주는 안 경우가 후보는 있었고요. 정말 잘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토론의 말미에 네. 이재명 후보가 아리백이라고 아리백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네. 아리백이 뭐죠라고 물어봤습니다. 네네. 자, 아리백이라는 게 2050년까지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세계적 기업들이나 애플, 구글 등 이런 것에서도 지금 가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는 상황인데 네. 이제 원전을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당히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리고 뭐 EU 텍소노미를 전혀 못 알아듣고 네. 무슨 말이냐, 뭐 EU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네. 것도 좀 특이했고. 그리고 또 저는 증권거래세 얘기할 때 좀 네. 놀랐을 것 같아요. 그 개미들이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부자들에게는 감사해주고 뭐 그러는 거 아니냐, 이제 공약 좀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물어보니까 아니다. 뭐 네. 이런 얘기 했다가 또 뭐 공약이 바뀐 거 맞다 또 이랬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었는데요. 어쨌든 요점은 어제 토론을 보면서 이 각 후보들의 특성이 좀 그렇구나. 네. 이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청약통장 저도 제가 사실 청약통장 가지고 지금도 갖고 있긴 해요. 근데 한 4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저는 쓸모가 없어서 그거를 이제 그냥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데 아까워가지고 사실 못 앱쓰고 있긴 한데 그 필요성이 없는 분은 모를 수 있죠. 사실 뭐 만점이 40점이라고 알면 어떻고 80점이라고 알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네. 근데 문제는 너무 민생을 모르시는 것 같다는 게 조금 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2030 청년을 위해서 군필자에게 청약가점 그러니까요. 5점을 부여하겠다고 자신이 공약으로 내건 건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점이 몇 점인지 5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모르고 지금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정말 문제군요. 역시 젊은이라 집이 없습니까? 네, 우리 집에 없죠. 한 기자. 그러니까 역시 정확히 아시는군요.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네. 포인트가. 네. 윤석열 후보 사실은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면 디테일을 조금 보강해 주시는 게 어떠실까 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또 대장동 얘기도 조금 복잡스럽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공격을 했어요, 이재명 시장으로 후보를. 대장동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한 것이 맞냐라고 이제 따져 물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국감을 자청해서 검증도 받았고 최근 언론, 검찰까지 다 수사를 받은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시간 낭비고 지금 이 토론회가 어렵게 잡혔는데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장동 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했던
그거는 뭐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였지만 심상정, 안철수 후보 다 같은 식으로 물어는 봤는데 물론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긴 네. 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6개월 넘게 계속 검증을 아무리 해주고 대답을 해줘도 맨날 똑같은 거 물어보냐 이제 이런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또 그 아버지 집은 누가 사줬냐 녹취록에 나오는 그 윤석열이라는 거는 뭐냐 이런 얘기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원희룡 정책본부장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더냐 별말 없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네, 하여튼간 그 부분에 좀 정확히 좀 파헤쳐 줬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도 보겠습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사실은 고발이 됐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선 후보하고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네. 근데 어제 무혐의 처분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이제 함께 고발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라든지 네. 화천대유 관계자 등이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됐습니다. 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대화 녹취, 그리고 사직서, 그리고 관련 공문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이재명 후보와 정 부실장이 공모해서 사직을 강요하거나 네.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검찰, 그러니까 원래 이 후보하고 정 부실장 등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서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 이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요. 또 대장동 개발사 공모 지침서를 위조했다. 그래서 공모서 위조 이런 걸로 고발이 됐다가 다 무혐의가 나온 거죠. 그랬더니 또 아유 뭐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또 세 번째 논란을 봐야 되겠죠. 사실은 이거는 좀 악재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네, 김혜경 씨 부인 김혜경 씨 관련해서 의전이 과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과를 했죠. 네, 어제? 직접 사과를 했고요. 이제 경기도 재직 당시에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직원의 부당행위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다. 네. 그리고 배우자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들을 감지하지 못했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했고 이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 이 네, 부분에 네, 네. 대해서는 감사 기간에 철저히 감사를 진행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 이제 관련된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었는데 개인 카드로 그 5급 공무원이 개인 카드를 네. 결제했다가 법인 카드를 바꿔치기해서 결제했다 뭐 네. 이런 것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아들 입퇴원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또 네. 대신해서 해줬다 법인 카드로 정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그리고 또 그 김혜경 씨 여성 홀문제 부분 네. 관련해서 5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 시켜가지고 네. 대리 처방 받게 했다 뭐 이런 의혹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리 처방했다는 그 의혹 관련해서는 해당 병원에서 우리는 대리 처방해 준 적이 없다. 네. 대리 처방에 그러니까 응해 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죠. 네. 사실은 그게 의료법 위반이라서 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안 그래도 제가 어제 다른 방송 CBS 나가가지고 진중권 교수하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 대리 처방은 원래 의료법 위반이라서 안 될 텐데 확인도 안 된 거 아니냐 이제 그랬더니 그게 보도에 나왔는데 왜 확인이 안 된 거냐 막 그쪽에서 얘기해갖고 내가 좀 당황스럽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여성분 5급 공무원인 여성분은 본인이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호르몬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네, 또 대리 처방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사 그러니까 병원 측에 또 네. 입장도 있어서 여러 가지 디테일면서도 또 여기도 좀 약간 확인할 필요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희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중간중간 얘기를 많이 나눠주시면요, 제가 엄선해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